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중앙값 그리고 평균의 차이 그리고 이제 뭐죠? 표준 편차하고 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봤고, 그리고 4분위수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이 되는 이제 방법이 되겠죠. 이제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연속형 자료 중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방법을, 데이터 시각화를 한번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는 외관상은 막대 그래프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연속형 자료를 분포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근데 막대 그래프를 그리려면 값을 종류별로 우리가 개수를 세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키와 몸무게는 이러한 자료들은 값의 종류라는 게 없잖아요.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종류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O형, B형, A형, 혈액형이라면 거기에 이제 분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내려 그러면 빈도수를 알아내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연속형이라는 것은 값의 종류가 없죠. 따로 연속적인 데이터가 쭉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키와 몸무게 같은 경우에 자료의 값들은 값의 종류라는 개념이 없죠. 그죠? 종류별로 개수를 셀 수가 그래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속형 자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에서 60km 사이, 60에서 70km 사이, 뭐 이렇게 구간을 나눈다. 그죠? 구간을 나눠 가지고 우리 앞에서 봤던 4분위수도 어떤 이제 구간을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 속하는 값들을, 개수를 이제 세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아하, 50에서 60km 사이에는 몇 명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또 몇 명이 또 60에서 70에는 몇 명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히스토그램인데요. 한번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여기에다가 카즈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R 프로그래밍 R 내장 데이터셋에 이제 제동거리 스피드에 따른 내장 제동거리를 이렇게 해놓은 50개짜리 그 셋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 변수죠, 속성이죠. 컬럼인 거 두 번째 컬럼이 바로 이제 디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동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담아왔다. 그죠? 그러면 제동거리는 뭐 연속형 자료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그게 없어요. 맞죠? 기준이 없다고요. 종류라고 우리가 딱 지칭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려볼 때, 자,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his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매개 변수에다가 x 값에다가 dist를 넣어주고, 자, 요거는 제목이죠. 그죠? 그래서 뭐 제목은 히스토그램 4 제동거리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다. 그리고 x랩과 y랩, 이거는 이제 제목이죠. 그죠? 레이블. 이제 x축의 제목, y축의 제목이 되고, 이거는 보더는 막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이 막대 그래프 옆에 색깔을 이제 블루로 준다는 거예요. 막대의 테두리 색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요건 컬러죠. 컬러는 이제 우리가 뭐 레인보우를 써도 되지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뭐 그렇게 그닥 구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린으로 줬어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 안에 들어가는 색깔이, 자, 녹색으로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AS가 있는데요. 이게 X축의 글씨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3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이렇게 2를 주면 이제 세로로 이제 글씨를 출력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브레이크스.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동거리가 뭐 0에서 10, 뭐 혹은 뭐
아니면 0에서 5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구간 있죠. 구간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러한 인자값입니다. 매개 변수.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세분화가 될 것이며,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뭐 좀 이게 좀 어느 정도 값이 있어야 구간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음 요거를 해서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요건데요. 자, 여기에 빈도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동거리가 레이블이 나왔어요. X축, 그죠? 그 다음에 구간을 5개로 했죠. 브레이크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6개가 나왔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뭐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장표가.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제 제동거리가 지금 보니까 0에서부터 120까지 사이에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브레이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앞에 그 내용이 약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자, 0에서 20까지는 한 10개 정도가 10개의 데이터가 분포를 하고 있고, 20에서 40이 제동거리가 가장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죠?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LAS 아까 봤습니다. X축을 요 값이 0에서 20 요거 있잖아요. 요게 표시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출력 방향을 조절하는 매개 변수일 때, 2일 때는 글씨가 세로 방향으로 표시가 되고, 뭐 0이 되면 어떻게 되고 1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3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브레이크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값이 커지면 구간의 개수도 늘어나고, 값이 작아지면 구간의 개수도 줄어든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면 관측값들, 그 행들의 값들 있죠. 그런 값들이 어느 구간에, 맞죠? 지금 현재 20에서 40하고, 그리고 40에서 60, 그리고 0에서 20 요 사이가 지금 많이 분포해 있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느 구간에 분포하는지 쉽게 파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죠? 히스토그램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물론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히스토그램 함수는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색상을 표식을 하고 이제 레이블 값을 주어가면서 한눈에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연속형 자료들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그래프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외관상 일단 막대 그래프하고 유사합니다. 막대 그래프하고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막대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이거는 왜? 연속형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식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막대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 막대 그래프가 되고요. 없으면, 붙어 있으면 히스토그램이 됩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에서는 이 값의 이 뭡니까? 면적이, 이러한 면적이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높이가 의미가 있죠. 그죠? 높이가 의미가 있는데,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히스토그램에서는 막대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뭐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뭡니까? 저 뭐죠? 의미가 저 테이블에 그 구간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에 이것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뭐 요것도 약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막대 그래프는 일단 높이, 이것도 높인데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이거는 범위다 보니까, 구간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왜? 요렇게 이 범위에 10에서 20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값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어느 특정한 종류의 값에 몇 개 이렇게 되니까 얘는 높이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얘는 구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구간 안에는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개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약간의 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히스토그램의 면적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맞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박스 플러시 나오는데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분위수 있죠. 사분위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상자 그림은 상자 수렴 그림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상자 수렴 그림이라고도 하고, 혹은 사분위수를 이제 시각화를 하여 데이터 이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그래프로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단일 변수, 수치형,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아주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볼 줄만 아신다면 이게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죠. 자, 좌측편에는 지금 자료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0에서부터 뭐 1000을 조금 초과하는 값까지 있겠네요. 그리고 자, 제일 밑에 요거 있죠. 요거. 그리고 제일 위에 요거 있어요. 이게 바로 최소값이고요.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동그라미 같은 게 하나 있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보통 이 사이에서 분포를 하는데 얘는 특이치, 이상치라고 합니다. 여기 적어놨죠. 이상치, 특이치, 특이값은 동그라미 하나로 표식이 되는데 한 개가 있으면 하나를 표식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개로 이렇게 표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에 검은 선이 하나 있죠. 그죠? 검은 선이 바로 메디안입니다. 중앙값이 됩니다. 중앙값.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최소값에서 요까지가 하위 20%, 0에서 25%까지의 값이고요. 요까지가 1/4분위, 요게 이제 끝에 요 상자 네모 박스의 끝에 있는 얘가 1/4분위수가 됩니다. 25%의 끝값. 그리고 요 사이가 25%에서 50%의 값이 됩니다. 이게 2/4분위수니까요. 그리고 요까지가 25%에서 50%에서 75%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50%에서 75%. 그러 다음에 요까지가 75에서 100%의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대가 아니라 이 박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중앙값에 모여 있다. 즉 평균하고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니, 중앙값이 평균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중앙값에 모여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요게 중앙값을 나타내고 나머지 각각 최소값에서 여기까지는 25%, 여기까지는 25에서 75, 50. 이거는 50에서 75. 이거는 75에서 100입니다. 이건 이상치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료의 범위를 이거는 살짝 살펴보면,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얘는 200, 구간이 지금 보니까 이 범주가 보니까 100에서 200 단위로 끊었으니까 얘는 한 300에서부터 한 500, 한 8, 90 사이에 많이 데이터가 50%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 플러스를. 알겠죠? 상당한 괜찮은 분석 차트입니다.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제동거리가 이렇게 쭉 아까 우리 히스토그램 그릴 때 제동거리 봤어요. 그게 16에서 한번 앞으로 볼까요? 자, 그죠? 여기에 20에서 0하고 20, 그래서 0에서부터 한 60까지의 제동거리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박스 플러스로 한번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맞네요. 그죠? 20에서부터 60까지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다. 그죠? 맞습니까? 좀 많이 몰려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상치가 하나 있네요. 100을 넘어서는, 그죠? 120도 넘어서겠네요. 120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최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소값, 그리고 중앙값, 얘는 최대값. 그죠? 요거는 1, 4분의 수, 요거는 중앙값하고 2, 4분의 수는 같으니까 3, 4분의 수, 그리고 얘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50%가 한 20, 한 2에서부터 한 60, 한 50 몇 가지, 50, 한 8, 9까지 한 5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동거리가 이쯤 되겠다. 여기에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자동차 혹은 스피드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20에서 60 사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자, 요게 바로 이제 박스 플랫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은 뭐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 박스 플랫이 여기에 정확하게 지금 이 값이 얼마인지를 지금 표식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대충 여기에 있다. 맞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수치학적으로 좀 알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박스 플랫에 있는 스탯이라는 스테터스의 약자인지 스탯이죠. 스탯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찍어보면요. 자, 스탯이라는 값에다가 자, 요게 바로 스탯을 나타내는데 자, 박스 플러스 함수를 통해서 그린 박스 그림 상자 그린 박스 상자 그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로서 알고 싶다면 박스 플러스의 스탯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자, 좌측 스탯는 자, 최소값 이거는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1, 4분의 수가 되고 이건 중앙값 2, 4분의 수가 되고 이거는 3, 4분의 수가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아까 봤을 때 26에서 56 사이에 거의 한 50%의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관측값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앙값에 대한 신뢰 구간을 의미합니다. 신뢰 구간. 그래서 중앙값이 지금 현재 36이다. 그죠? 36이니까 여기에서 그나마 좀 신뢰적인 구간이 보면 36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까? 한 7, 그리고 얘도 한 6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신뢰 구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상치의 값은 바로 120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이렇게 분석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떠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먼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림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스탯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읽어내서 이 값들이 구체적으로 얼마 값을 지니고 있다. 신뢰 구간은 29.29에서부터 42.70 사이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바로 스탯 함수를 이용해서 수치학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치적인 부분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있는 자료의 상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박스 플랫을 그림을 그리는데, 자, 페탈랭스 기억하신다, 그죠? 페탈랭스 뭡니까? 아이리스의 우리가 뭡니까? 꽃잎의 길이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물결 표시가 왔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요. 페탈랭스를 이렇게 박스 플랫을 그려주는데 자, 물결 표시를 하고 스페시즈가 왔다. 스페시즈는 우리 품종이다. 그죠? 그죠? 이거의 뜻은 뭐냐면 꽃잎의 길이 이게 바로 페탈랭스잖아요. 그죠? 페탈랭스를 이 자료를 품종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박스 플랫을 우리 품종이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죠. 세토사, 버지칼라,
그리고 버지니카인가 뭐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상자 그림을 그리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알겠죠? 뭐 페탈랭스부터 스페시스까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결 표시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얘는 페탈랭스 값을 기준으로 하되 얘를 이제 종별로 나누어서 박스 플롯을 그려달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러한 페탈랭스가 데이터가 어디 들어있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죠. 그게 바로 데이터라는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페탈랭스와 스페시즈가 포함되어 있는 변수가 따라와야 하는데 요게 바로 요거죠. 그죠? 요게 데이터의 아이리스고 메인은 제목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의 의미는 이 앞에 있는 스페시즈하고 페탈랭스가 어떠한 데이터셋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용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넓게 보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세토사고요, 버지컬러고요, 이거는 버지니카예요. 그러면 이게 페탈랭스예요. 그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세토사는 꽃잎의 길이가 상당히 짧네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 세토사 품종의 꽃잎의 길이가 가장 작고, 그리고 버지니카가 품종의 꽃잎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 값들은 좀 넓게 펼쳐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얘가 상당히 꽃잎의 길이가 길다. 그죠? 꽃잎의 길이가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얘는 작지만, 세토사는 작지만 박스 그림이 어때요? 작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꽃잎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요것도 박스 범위도 작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치가 하나 밑에 있고, 얘도 이상치가 하나 있어요. 세토스하고 버지컬러는. 근데 얘는 이상치는 존재하지 않네요. 범위가 좀 넓으니까. 맞죠? 아무튼, 세토사의 품종은 꽃잎의 길이가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알 수가 있죠. 그죠? 박스가 작으니까. 나머지 두 품종의 꽃잎은 이렇게 넓게 조금 펼쳐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박스 플롯의 이제 그룹에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 페탈 랭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페탈 위드스도 해도 되고 세팔 랭스를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어떤 걸 분석하고 싶으냐, 비교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에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주는 대로 이 박스 플롯이 그려질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박스 플롯을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래프만 이렇게 보기는 좀 불편하다, 그죠? 왜냐? 여러 개를 분석을 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플롯이라는 탭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씩 데이터가 나왔었단 말이죠. 이런 그래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려면 이걸로 봐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한 화면에 우리가 여러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파 함수입니다. 파. 최보람의 파가 아니고요. 재미없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파 함수는 화면을 분리를 이제 시키는 함수인데요.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로 mflow 해가지고 이 값이 1 그리고 3인 것은 일행 3열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렇게 3개를 한 행에 이렇게 나타내고 또 내가 여기에다 그래프를 6개를 나타내고 싶어. 그럼 2, 3을 넣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제 행렬의 개념은 아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둘 다 박스 플롯이 아니고 이거는 바 플롯으로 다 그렸죠. 그래서 바 플롯은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렸어요. 그렸죠. 그리고 이 칼라색으로 블루로 나타내고, 이건 empty cars의 카브라고 있는데요. empty cars는 이것도 역시 내장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랑 같이 해보면서 실습을 통해서 해보면서 그에 대한 변수에 대한 빈도수를 지금 구하고 있네요. 그죠? 빈도수를 구하고,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3개 다 이렇게 나타냈고, 자, 이렇게 파 함수로 시작을 했다면 다시 파 함수로 이제 자동 그 화면을 분할을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일행 일렬로 돌아와라. 하나만 그려라 이 뜻이죠. 이거는 하나 3개의 그래프를 그린다. 근데 한 행에다가 다 그려라 이런 뜻이고, 2행 3열로 그리라 그러면 6개의 그래프가 추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6개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파라는 함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가 mf row라는 행렬 값을 우리가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보면 바로 눈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단일 변수의 연속형 자료의 탐색, 그리고 범주형 자료의 탐색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 플롯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 플롯 스탯도 중요하고, 그리고 히스토그램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건가 혹은 박스 플롯으로 나타낼 건가,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 특성은 이걸로 나타내면 좋겠다 혹은 저걸로 나타내면 좋겠다, 혹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상사가 어떠한 그래프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차트를 첨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을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 그리고 화면 분할 하는 것까지 실습을 한번 가져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